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만 연출을 했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좀 기력을 차리나 했더니 지금 또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어느 정도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04%로 소폭으로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0.03%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0.02%로 보합권 내에서 지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섹터들 내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라면 가격 인상도 결국에는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초래가 된 결과일 테고, 또 산유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정유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또 개별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시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내게 될지 캐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는데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민투더 아투더 누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콩이님 반갑습니다.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갈공명님과 블루실장님도 오셨네요. 블루실장님 저보고 오늘 양봉 패션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좀 오후장에는 다시 힘을 내서 상승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원의 의미를 담아 제가 입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기원하면서 오후장도 잘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그리고 진단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아쉬워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바로 또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요즘 시장이 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매수 기회로 잡고 뭔가 종목을 건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과대 낙폭주 그리고 지금 가격 할인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가대 낙폭주, 낙폭 가대주를 사서 좀만 회복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늘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 없을까? 주식을 시작하면 아마 주식 인생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많이 빠졌으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올라가서 또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먹었다가 평가 수익이 났다가 손절한 경험 수익을 많이 받다가 다시 안 팔아가지고 제자리 내려와서 별로 못 먹은 기억이라든지 사자말자 손해나서 있는 것보다는 먹었다가 못 판 걸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투자는 지나고 나서 결론을 보고 과거를 돌아봤자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수가 보면 우리나라는 7월 달부터 이렇게 추세가 좀 올라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올라왔다가 7월 하순부터는 겁나겠죠. 어제까지 이틀 동안 1.2% 뭐 2%대 빠졌는데 지수가 2%대 빠지면 뭐 대다수 종목은 뭐 10%, 5% 내에 빠지겠죠. 자, 그럼 오늘은 미국장은 더 이상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0% 이상 코스피도 오르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다시 최근도 올랐으니까 다시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면 그걸 기대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도 6월 21일 날 그 주간에 3,316으로 최고점 찍고 지금 2,400이니까 많이 빠져 있죠. 900포인트 빠져 있는데 추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직 추세 하락의 패턴을 벗어나지를 바닥을 확실히 탈피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기술적 추세선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선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더 다시 빠질지는 더 봐야 되지만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라는 거죠. 작년 여름부터 아니면 조정장이라 치더라도 바닥에서 더 이상 전저점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등락을 하다가 올라간다고 가정하에도 현재 조정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락장이라든지 조정장에서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가장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 전략은 매매 안 하는 게, 즉 현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 한번 시작하면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고 장이 안 좋을 때 안 하다가 장이 이제 본격 상승할 때 그때 시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장에서 뭔가 사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하락장에서는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빠진 주식을 샀을 때 반등은 짧고 또 길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아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매매하면서 소탐대시해서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 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돼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삼성전자 먹고 다 먹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익금 다 토해내고 오히려 마이너스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장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낙폭가대주, 가대 낙폭주를 사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현재 추세 하락 중에 있는 것을 사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주식을 사서 가다가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여기서 사서 먹는 게 낙폭가대주의 매매의 기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을 단타로 잠깐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 상승 중인 종목에 꺾이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추세 상승을 꾸준히 하는 주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3년에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다가 장이 안 좋을 때 낙폭이 커질 때 그것을 저가에서 공략하는 게 바로 낙폭 가대주 공략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작년 2021년도 초반까지 거의 10년간 추세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장 말하는 거죠.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입니다. 끊임없이 수십 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다가 2008년도라든지 그 이후에 2011년도 이렇게 잠깐 빠지고 18년 빠질 때 18년대 급락했을 때 그때 많이 샀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렇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낙폭 가지를 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한국전력 우리나라가 망해도 안 망하는 전력은 어떤 나라가 점령해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전력은 보시면 끊임없이 빠졌습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지금 6년 동안 6만 원에서 2만 원 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올라갔죠, 여기에. 자, 한 달 정도만 40% 올랐어요. 이때는 2020년도 12월 잠깐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안 가는 거죠. 저도 2020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간 여기 간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번도 매매한 적 없어요. 그 전에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2013년도 2만 원대부터 6만 원, 5만 원 간다고 해서 그때 매매하고 안 했어요. 못 하겠죠, 계속. 그래서 지금도 안 가잖아요. 이게 낙폭 가대주인데 실적이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매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한 보세요. 아모레퍼시피다. 파장품 시대 끝났는데 낙폭 가지를 사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중국 봉쇄뿐만 아니라 잠깐 2020년도 연말에 잠깐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서 대외 활동 많이 하니까 6개월 전 올라가지만 사서 몰리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려가잖아요. 이때부터. 바로 이건 산업이 성장 못하고 성숙기에서 잠깐 낙폭 가대주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 투자 이런 걸 잠깐 묘하게 먹으려고 하면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성장이 되는 고성장 산업 내에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실적주가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한번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보면 HN 있죠. 2차 전지나 자동차 전지, 2차 전지 다 자회사로 탄탄한데 엄청 성장하고 있잖아요. 고성장 산업이죠, 이쪽이. 그런데 나중에 옛날에 적자 나면서 했을 때는 내려가더라도 산업 낙폭가 되니까 산업은 엄청 먹는데 여기서도 15만 원 갔다가 6만 원 왔으니까 낙폭가 돼주죠. 여기 사서 그냥 100% 수익이 나오죠. 50%, 100%. 이런 것은 추세가 장기적인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아까처럼 산업이 성장 못하는 그런 주식의 낙폭과대로는 쳐다보시면 결국은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생각해서 산업 성장이 되는 것 중에서 실적, 그 기업의 실적도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노리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낙폭과대주 중에 내가 건질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추세 상승 전환을 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찾기에 좀 분주하게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꼭 수익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더 괜찮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러브수기님 너무 부러워요. 이 폴드4를 구매를 하셨다고요? 사전 예약하신 건가요? 그럼 지금 혹시 받았는지도 궁금한데 괜찮은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댓글에 이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갤럭시 폴드4 관련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지금 사전 예약 중에 60%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러브수기님도 MZ세대에 포함되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4 구매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이고요. 황희성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평 단가가 16,962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로써 555일째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유 비중도 늘어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거면 원래는 더 평 단가가 높게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16,000원 후반 부근이면 낙폭도 이제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이 방산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 괜찮으면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도 반등할 걸 보입니다.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는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란 미리 수주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거죠. 그럼 수주할 때 전체 금액의 20% 30% 이렇게 파이낸싱 하든지 해서 계약금 받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1년간 만약에 전차를 만든다. 배를 3년간 만든다. 그럼 수주하면 1년, 3년, 2년, 3년 뒤에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보장되는 거죠.
그럼 2, 3년 뒤에까지 실제가 어떻게 나올지 다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걸 바로 수주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수주가 잘 되고 앞으로 계속 잘 된다면 실적을 보지 말고 수주가 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나가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미리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은 군 통신 체계라든지 어떤 무기의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이런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주고 이런 회사입니다. 정보통신. 자, 그러면 과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식을 단순히 그냥 가격 보고 누가 추천한다고 사시면 그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방산주 중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요즘 오늘 제가 현대로템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련 소형주도 있고 이런 하나 시스템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그럼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최고의 기업을 사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 특히 돈이 적으신 분들 기본 투자 전략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은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좋지만 본인은 하나 시스템 산 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왜 돈이 안 되고 손실 났을까, 10% 났을까? 그것은 기업의 기초 재무제표조차도 안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가 작년도 21년도 끝났잖아요. 벌써 올해 이제 8월이니까 3분기도 다음 달 끝나요. 그죠? 그럼 22년 실적, 23년도 22년, 24년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올해 샀다, 작년에 샀다 보면 작년에 샀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예요. 작년 이익이 확 늘어서 매출 늘어 그다음 매출이 10% 이내로 줄어들잖아요. 고성장 못하는 거죠. 자, 이 상태고요. 과거에 900억 정도 이익을 내다가 지금 300억대, 내년에 700억대. 2020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들은 실적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회사를 투자를 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주를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솔루션이 또 나중에 마지막 단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후행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1년 3월까지 잘 갔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술적 보고 9천만원대 사가지고 2만원까지 와서 뭐 제가 여기 만원대 초반이나 9천대 있으면 여기 만원까지 갔잖아요. 만원 초반 사면 18,000 가면 팔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가격 논리, 단순 가격. 근데 잠깐 2만원 갔다 16,000원 7종 매수하게 되면 그냥 손실 보는 구간이 사신 거예요, 여기서. 박스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박스권이 상단이 얼마냐? 17,500원 정도입니다. 그럼 17,500원, 18,000원 가면 팔아야 되는 거죠? 더 큰 호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가다가 다시 깨지면 붕괴를 여기 또 팔아야 돼요. 손절. 그래서 이번에는 방산의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17,500원 정도 가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팔고 나오시고 비중이 30%면 거의 집중 투자를 한 건데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적으로 이 영업이익률 얼마인지 또 장사금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HTS 다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나오잖아요. 21년도 1%, 올해 3%, 내년도 3%. 영업이익률이 3%면 장사에서 3%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죠? 1,000만 차면 30만 원 버나요? 수익 구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생각하셔서 이렇게 반등할 때 매도하시고 지금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일단 지금은 보유인데 반등했을 때 꼭 매도하시는 전략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여기서는 더 이상 손실 보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화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그 안에서 더 큰 수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화 시스템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댓글창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이런 활발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종목 진단도 많이 올라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가뿐하고 기분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임준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현대모비스 27만 1,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6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60%면 지금 50% 넘는 비중에다가 심지어 이 현대모비스가 2021년부터는 쭉 내리막길만 걸어서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슈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이 현대차, 팰리세이드, 그리고 텔루라이드 28만 대가 리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오늘 또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너무 불확실하고 이렇게 악재가 겹치게 되니까 이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본전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결론을 먼저 내리면 27만 원대 본전은 뭐 갈 거로 봅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현대모비스 딱 하면 현대기아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합니다. AS 예를 들어서 추리를 맡기면 부품이 없으면 부품 공급에서도 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캐시 카우 저 현금의 흐름은 좋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부품이 공급을 하려면 부품을 소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그 전에 잘 나가다가 지금도 물론 잘 나가고 있어요. 전기차 같으면 3등으로 올라가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16년도부터 바뀌었다고 동방마사는 숱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대차를 사지 말고 10만 원대, 15만 원 있을 때 16년도, 17년도 현대차는 6만 5천 원 간다. 배터리 주식을 사시라고. 자동차 패러다임 바뀌니까 10만 원대 SDI 20만 원대 SDI 사라고 그러잖아요. SDI는 20만 원대도 3배 올라와 있고요. 10만 원대 6배 올라와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나 맨날 거기 가격이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게 바로 큰 흐름, 자동차의 흐름을 읽지 않고 그냥 누가 좋다면 사서 그런 거죠. 지금도 현대모비스를 실적을 보시면 자, 영업 매출액입니다. 38조 19년도, 20년도 36조, 21년도 41조, 22년도 48조, 50조 늘어갔죠. 늘어가는데 이익은 어떻게 돼요? 19년도, 20년도 21조 8천억, 2조 3천억이 줄었죠. 작년 또 올랐 2조. 올해 더 줄어요. 1조 9천. 내년에 2조 이거 안 될 걸로 보여요. 이익이 늘지 않는 거죠. 매출은 늘어도. 그 얘기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수익성이 나빠진다.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마이너스 23%, 24% 계속 마이너스 나잖아요. 올해 상반기도 마이너스 28%예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얘기는 부품이 나가더라도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부품이 줄어듭니다. 전기차로 가게 되면. 어제 그저께인가 아이오닉 6란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거 예약을 받았는데 얼마 들어? 3만 4천 대 가까이가 하루 만에 예약이 되고 실제로 연말까지 생산한 전기차는 아이오닉 6는 1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산량의 연말까지 3배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사겠다는 거죠. 오늘 계속 받으니까 그러면 거의 10만 대 가까이 받아놓고 생산을 내년까지 몇만 대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전기차에 인기가 있으면 전기차 부품이 내연차보다 한 40% 줄어드는데 그럼 모비스는 부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자동차 부품 자체로는 그냥 사양산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자율주행차 분야에 또 이런 거 잘해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만회를 상세를 시킨다 하더라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관련돼도
자동차 납품도 부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좀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량주니까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면 한 30만 원 근처까지는 뭐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바닥권이에요. 그냥 다 반영돼.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된 상고 미국 관련 악재도 거의 다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지체 썰어질 도록 있다가 나중에 시간 올라가면 내년 정도에 가면 한 뭐 27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평균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 목표가가 27만 5천 원이에요. 저가는 20만 원이고요. 그럼 20만, 27만 원. 그전에는 20만 원, 24만 원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내년까지 보신다면 본전 회복할 수, 본전 27만까지 보고 보유하시는 게 괜찮고요. 만약에 24만 5만 원 갔을 때 갈아타고 싶으시면 그때는 다른 걸로 갈아타셔도 되지 않을까 10% 손절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준현님, 이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이제 본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큰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행인 건 본전까지는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제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세경하이테크 24,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24,000원이면 사실 좀 이제 매수하신 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 세경하이테크가 오늘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상승 전환,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뭐 요번에 폴더블폰이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겠지만 이 강학 필름 쪽이거든요. 뭐 모바일 이런 데 들어간 필름 있죠. 거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IT 쪽의 모바일 기기들은 큰 시장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폴더블폰이 잘 나간다 쳐요. 하지만 피처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다른 건 안 나가면 상세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을 가면 마진은 줄어들게 됩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들 대다수 필름이 강한 필름 각종 필름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전방 산업이 실적 성장이 저 산업 자체가 성숙기 들어가고 오히려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코로나도 끝났어요. 거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그렇고 거의 살 사람 거의 다 샀고요. 바꿀 사람 벌써 다 바꾸고 온라인 시대 때 그래가지고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 쪽은 올해 내년에도 실적이 올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흐름이. 그럼 이 자체도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올 걸 보여요.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도 늘고 내년 그 다음부터는 불확실하니까. 근데 3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 영업이 한 10% 정도 8%에서 나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한 300억 정도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천억이니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같은 데 보면 3%밖에 오르지 않죠. 테마 뭐 그래서 KH바텍이다. 5% 올라가고요. 바닥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KH바텍도 그런 폴더 수혜집은 보세요. 여기서 그냥 내려갔죠. 8월 초부터 올라갔을 때. 그래서 낙폭 가대주라고 딱 사면 산업 자체에 성숙기 들어가서 쉽지 않은 것은 잠깐 올라가요. 또 금방 급락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숱하게 물려요. 빨리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도 소형주를 전방 산업이 성장을 고성장 못하는 종목들은 정말 단기 매매 며칠 안에 매매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꼭 팔고 나오시고요. 비중이 높지 않은데 24,000원 사셨기 때문에 아마 내려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요 내려왔을 때 올해 1월 달에 3월 1월 그러면 다른 주식을 다른 주식을 팔아서 요거를 또 샀어요. 그럼 또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꾸 갈아타다 보면 소형주를 성장하지 못한 소형주를 갈아타고 있으면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그래서 또 장이 좀 회복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래서 크게 성장을 못하고 이익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등씩 꼭 매도를 하시고 지금 네다섯 종목 바닥이니까 바로 손절하기보단 반등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2,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이고요. 여기가 24,000원이죠. 길게 본다면. 그럼 전체적 경기가 회복되고 내년에 좋아진다면 그 정도까지는 2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한 2만 원 초반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때 본전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물 타고 싶으면 전 저점 근처 16,000원 정도 와서 물 타서 10%밖에 안 되게 10%더 사면 2만 1,000원 뭐 이렇게 되면 본전하고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회사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에 졸리다고 잠이 쏟아진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잠이 조금 깰 만한 소식이 있어요. 딱 정말 기적같이, 기적까지는 아닌가요? 네, 12시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합권 내에서 상승불을 켜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진단쇼 진행하고 끝났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오늘 폴더블 폰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더 탄력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매수해도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질문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폴더블 폰 부품 관련주들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 네. 네, 일단은 폴더폰에 대한 흥행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초기 사전 예약 판매가 100만 대가 넘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이폰 출시가 9월 이 중순쯤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는 적어도 한 열흘 이상은 계속해서 갤럭시에 대한 관점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갤럭시 이 폴드4, 플립4, 네, 이 관련해서 흥행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며칠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그에 맞게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유진테크 38,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다행인 건 지금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한 5% 정도 들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에서 물 타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 보이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3.5%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 맞나 싶기도 하고 낙폭이 너무 가파르게 키워져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반도체 언방에 대한 걱정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4분기 때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큰 악재인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G4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이 눈치 싸움에 대한 사이에 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계속해서 안정적인 물량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속도는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 회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좀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진테크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턴키에 가까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좀 더 들고 가자. 38,000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정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고 손실도 꽤 이렇게 낙폭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들고 와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유진테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음 종목은 블루 실장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14,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리 블루 실장님 4일날 매수를 했는데 그때 수익을 못 챙기고 손실 중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도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최근에 소폭으로 이렇게 좀 오르긴 했는데 그때 놓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만 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마음이 진짜 쓰라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놓쳤다니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현재 주가는 큰 등락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 굉장히 큰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가격적으로 했을 때 사실 반토막 이상이 좀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14,000원대 이상도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언택트 환경에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도 좋았고 산업 이 저변도 높여져 가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언택트 환경이 이제 컨택트 환경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전에 이 서비스 연결이 되었던 대부분의 이 환경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에 대한 리오프닝이 나오더라도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산업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사실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라면은 14,000원 이하의 평균 단가 갖고 있다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14,000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다 매수가 회복도 보시고요. 저는 오히려 수익 전환되는 시점까지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사이버결제 우리 블루 실장님 14,000원 구간에서 진입한 게 그래도 너무 나쁜 진입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목표가도 한 16,000원 부근까지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블루 실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NHN 한국사이버결제 최근에 이렇게 결제 시스템 관련 종목들 간간히 올라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블루 실장님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힘내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래요. 네, 이제 다음 종목 해피제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개인주에서 들고 오셨어요. 넷마블 8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신저가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들 대응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종목을 좀 건드려 봐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겠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실적 전망도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넷마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게임주로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요즘에 게임주
신작 게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코웨이라든지 또 연결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게임주에 대해서 좀 국한적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게임주들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좀 보기엔 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주가 역배열에 대한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기술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연일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저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기약 없는 저점 때문에 기다림이 상당히 길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반등 시 비중 축소, 반등 시 정리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렌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와 같은 관계 회사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NC소프트와의 협업도 사실은 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은 좀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은 좀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괜찮은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대응을 펼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이나 이런 좀 성장주들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보신다면 일단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도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좀 그런 거에 타격을 덜 받는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넷마블 게임 관련주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아직 등장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오늘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이렇게 보니까 뭐 게임 관련주들도 있었고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오늘 많이 올라왔던 게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여기 진단쇼 단골이시죠? 유니셈 보내주셨고요. 8,5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유니셈.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진짜 차트를 볼 때마다 거의 그림체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낙폭 완전 크게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광어처럼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흐름만 보이고 있어서 이거 대처하기도 좀 싫게 생겼는데 유니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도 사실 반도체 계속해서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게 되면은 수혜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에는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기술 변화가 나타나면서 유니셈과 같은 뭐 칠러라든지 아니면 스크루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테고요. 모멘텀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 2분기 때부터 걱정이 되었었던 반도체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2분기 때까지 실적은 좋았고 실질적으로 3분기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디램 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반도체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갇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그동안의 반도체 둔화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PC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늦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신제품에 대한 소식이 늦었던 이유는 새로운 이 CPU에 대한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연중에 하반기에는 인텔의 CPU가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가 공시가 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형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것이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나아진다면은 특히나 지금 대미 투자에 대한 반도체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에 대한 회복도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텔의 CPU 발표 나오는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반도체 업황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 단가 조절하면서 비중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500원대 가격보다는 7,000원대 초반의 가격대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7,000원대 초반에 오르면은 비중을 늘리시는 가격 단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니셈은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유니셈. 일단 우리 시청자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평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개선된다면 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 평 단가 낮춰서 손실 없이 이렇게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유니셈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반도체 업황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이제 전화 연결 통화 드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녹십자 에멘스요. 녹십자 MS. 예, 네, 평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8,900원이요. 8,900원에 15%요. 15%요. 예.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거 때문에 들어갔더니 점점 내려가네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네. 저기 하면 손절을 해야 하나 하고요. 어떻게 네.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요. 손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구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녹십자 MS, 최근에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확 떴었는데, 이제는 재료 소멸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재료 소멸까지는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소식이 사실 재료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요. 완벽하게 소멸됐다고 보기엔 좀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주까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 속도가 상당히 문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좀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뉴스가 조금 아쉬웠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 소멸로 좀 볼 때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되고 시장이 많이 보급될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확진세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아마 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시선이 이동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재료는 여전히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에 대한 부각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 좀 지금인 것 같고요. 때문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사실은 사실무근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숭이 두창 테마주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정답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아닌 뭐 다른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른 재료로 해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이쯤에서는 좀 주가를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만을 기다린다라면은 저는 사실은 손절도 힘들고 또 반등에 대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차트적인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주가가 어제하고 오늘 저점이 상당히 중요한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러프하게 본다 하더라도 6,900원 라인대 이탈한다라면은 좀 과감하게 종목에 대해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6,900원 이탈이 안 된다라면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반등한다라면은 목표가 지정 사실 어려운데요.
8,500원 라인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좀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6,900원 손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까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손절가랑 목표가 두 개 다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셔서 이 종목 잘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녹십자 MS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떴던 종목이고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되게 이게 그냥 테마성으로 재료가 바로 소멸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사실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그때 확 뜨고 나서는 이제 힘을 못 내고 내리막길만 걷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물론 테마성인 건 아직까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이게 좀 판가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은 재료 소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MS나 원숭이 두창 관련한 테마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타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세실업 19,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이 한세실업이 의류 업체죠. 그래서 중국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 요즘에 코로나 봉쇄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전망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세실업은 의류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리오프닝 효과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이 자체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한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애국 테마로서 많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조가 여전히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일주일 주가는 좀 부진한데, 그래도 15,000원권에서 주가는 좀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이 실적이 좋은, 최근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요. 하반기에도 또 3분기에도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 생산돼서 보급되는 양보다, 해외에서 또 제작해서 또 해외 시장 수출하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래에 대한 화폐가 달러로 화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 강세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보니까 저는 한세실업에 대한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주가는 일주일 동안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현재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선, 21,000원 라인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홀딩, 실적을 보고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그래도 다행이네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앞으로의 실적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긍정적인 전망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더 좋은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여기서 팁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 상황 보니까 진단수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도 0.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2%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운을 잘 이어서 오후장에도 좀 상승세 나타냈으면 좋겠고, 그 상승 흐름에 올라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포트폴리오에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내일도 함께 진단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